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 약 40%가 폴더블폰 구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폴더블폰 구매 의사가 있는 소비자들의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폴더블폰 선점 효과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5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폴더블 스마트폰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는 미국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폴더블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속속 등장했으나 차별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중국 스타트업 로열이 세계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 플렉스파이를 공개했지만 내구성 등 완성도 면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업계에서는 삼성과 화웨이만 최초의 폴더블폰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갤럭시 폴드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장에서 화웨이를 퇴출시키면서 자연스레 미국 소비자들은 화웨이 메이트 X가 출시되더라도 구입이 어려워졌습니다. 더욱이 미국 주요 ICT 기업들이 제재에 동참하면서 화웨이는 칩셋 수급부터 운영체제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자체가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보고서는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약 180만 대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초 190만 대의 출하량을 내놨지만 이보다 10만 대 낮게 본 것입니다. 임수정 카운터포인트 연구원은 높은 가격으로 인해 폴더블 스마트폰이 2019년과 2020년 사이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며 갤럭시 폴드가 얼마나 완성도를 높여 출시될지가 초기 시장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2021년을 기점으로 폴더블 시장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는 2023년 전 세계적으로 약 4,500만 대 출하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증권 애플리케이션 카카오스탁을 운영 중인 두나무는 지난달 기준 모바일 주식 투자자들의 인기를 얻은 분야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5G, 곡물 가격 상승에 투자 관련 기업들이 상위 랭크를 차지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인 1위 테마는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 기업들로 한 달간 25.8%의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토픽에는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한 곳 중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15개의 기업이 속해 있습니다. 카카오스탁에서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달 주가 상승률 기준으로 KMW,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KMW의 1분기 영업이익은 24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181% 상회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이솔루션의 1분기 영업이익은 9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140% 상회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98억 원으로 이 역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2위는 17.1%의 상승세를 기록한 5G 관련주로 분석됐습니다. 1분기 호실적 발표와 5G 상용화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통신장비 시장은 5G 상용화 영향으로 통신사의 장비 교체 계획이 속속 발표되는 등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에 따르면 5G 가입자 수는 이달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의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관련주에는 솔리드, 다산네트웍스, HFR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곡물 가격 상승에 투자 관련 기업들이
9.3%의 상승률을 기록해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주로 공급에 의해 결정되나 지난달 13일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발병을 막기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합사료 수요 증가로 원재료인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관련 종목은 신한 옥수수 선물, ETN,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유가 하락의 투자, 코스피 하락의 투자 등의 토픽이 상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카카오스탁은 국내 최초의 소셜 트레이딩 서비스로 모바일을 통한 주식 투자 트렌드를 1일, 1주, 1개월, 3개월 단위로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최근 동향을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스탁은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주식 투자 길잡이를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업과 기관 개인정보 처리자의 접속 기록 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 보관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접속 기록 점검 빈도를 반기별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6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를 개정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 기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고시 개정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 관리를 강화해 개인정보 오남용이나 유출 사고를 예방할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 원인 규명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존 접속 기록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취급했는지 분명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6개월이 지난 침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반기별 자체 점검은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접속 기록 항목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하는데 접속 기록의 보관 관리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합니다. 접속 기록 점검 시 자체 점검 주기를 반기별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통해 접속 기록에 넣을 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항목에 처리한 정보 주체 정보가 추가돼 개인정보 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접속 기록의 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 주기로 실시해야 합니다. 접속 기록을 점검하는 과정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해설서를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에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장혁 전자정보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 관리를 강화해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접속 기록 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이번 개선 사항이 적극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서울의 스마트시티 투자가 4조 7천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한 오는 2022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가 354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1조 7천억 원으로 지난 2018년과 비교해 16.8%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6일 IT 관련 시장 조사업체 한국 IDC는 세계 스마트시티 지출가이서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싱가포르, 베이징, 상하이, 서울의 스마트시티 프로그램 지출이 각각 4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봤는데요. 스마트시티 지출 부분별 비중을 보면 하드웨어가 40%를 차지해 가장 크고 서비스, 소프트웨어, 커넥티비티 순으로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비스 부문은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7.9%를 나타내 하드웨어 부분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IDC는 올해 스마트시티 서비스 지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전략 우선순위는
데이터 기반의 공공안전,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인프라, 지능형 교통 등과 관련된다고 봤는데요. 2019년 전체 투자액 40.7%를 차지하는 상위 5개의 사례로 고정형 영상 감시, 향상된 대중교통, 지능형 트래픽 관리, 상수도 무수수량 관리, 스마트 실외 조명이 꼽혔습니다. 이 밖에 경제개발, 시민참여, 지속가능한 계획, 행정 분야의 핵심 사례로 커넥티드 오피스, 스마트 키오스크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됐습니다. 한편 아태 지역 스마트시티 기술 투자 대부분은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활동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영상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지출 대부분은 고정형 영상 감시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자체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도 IoT 도입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인도는 많은 인구에 의해 기술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6일 한국전력공사는 자체 전기차 충전 서비스 브랜드인 캡코 플러그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새로운 서비스 브랜드 출시에 앞서 스마트폰 전기차 충전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전까지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스마트폰 앱을 아이폰에도 확대 적용했습니다. 한전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앱을 통해 전국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와 실시간 충전기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QR코드 결제 기능도 새롭게 적용돼 회원카드나 신용카드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한전은 캡코 플러그 브랜드 출시를 기념해 한전 전기차 충전 서비스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이용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전기차 충전 서비스 앱 캡코 플러그를 다운로드한 후 QR코드 결제를 통해 한전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용 고객이 보유 중인 포인트는 QR코드 결제를 통해 한전 전기차 충전기 이용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유효 기간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오늘 11시 뉴스와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내용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5시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최서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